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빅베어.ai, BBAI라는 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기업을 두고 제2의 팔란티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죠. 그래서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또 실제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들에 담긴 핵심 정보들을 저희가 오늘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빅베어.ai의 현재 시장 내 위치랄까요? 그리고 사업 구조, 또 경쟁사 대비 강점은 뭔지, 그리고 그 팔란티어와의 관계, 이게 좀 미묘한 것 같던데 이런 것까지 여러 각도에서 좀 면밀히 뜯어보는 겁니다. 네,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역시 모든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이 AI 산업, 특히 그 빅베어.ai가 집중하고 있다는 국방, 정보, 그리고 상업 분야. 이쪽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분석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AI 산업, 특히 이제 빅베어.ai가 주로 활동하는 국방이나 상업 부문, 이쪽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 기업한테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성장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DOD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안보부, DHS, 이런 대규모 정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분석이라던가 상황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아, 수요가 폭발적이다. 네, 이게 단순히 데이터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최적의 행동 방침을 제안해주는 그런 좀 더 고도화된 AI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 자료에 언급된 그 예산 규모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CEO 케빈 맥컬리넌이 직접 언급했다는 그 숫자요. 국토안보부 예산이 1,700억 달러, 네, 1,700억 달러. 그리고 국방부 예산이 1,500억 달러. 와, 빅베어.ai의 핵심 서비스라는 미션 레디 AI 서비스가 이게 딱 겨냥하는 시장 크기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단순히 그냥 시장이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이 딱 배정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규모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석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요. 이게 뭐랄까 제한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경쟁 구도를 넘어서요. 시장 전체의 크기 자체가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시장 자체가 커진다. 네, 비유하자면 커지는 연못에서 여러 물고기가 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랄까요? 바로 이게 빅베어.ai랑 팔란티아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막 치고 받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존할 수 있는 배경.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게 AI 기술의 발전 방향인데요. 초기에 AI는 주로 데이터 분석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측, 그리고 좀 복잡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거, 심지어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빅베어.ai의 그 프로모델이라는 솔루션이 바로 그런 고도화된 기술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자료 보니까 이 프로모델이 특정 작전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미리 돌려보고 최적화하는 도구라고 설명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프로모델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한번 실현해 보는 거예요. 아, 가상으로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찾아내는 데 특화된 솔루션인 거죠. 예를 들면 군사작전 계획을 세울 때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복잡한 공급망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뭔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오,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고도화된 예측, 시뮬레이션 능력은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요. 변수가 많고 최적화 요구가 높은 공급망 관리, 물류, 아니면 헬스케어 시스템 운영, 주요 사회 인프라 관리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그 활용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이 점을 빅베어.ai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딱 꼽고 있어요.
네,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빅베어.ai 이 기업 자체의 내재적인 강점은 뭘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공해주신 분석에서는 팔란티어랑 비교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두 기업 모두 그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분석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찰력,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이걸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핵심 사업 목표는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하지만 지금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아시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팔란티어는 이미 수십조 원대 시총을 가진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컸죠. 네, 그래서 금융, 에너지, 제조업 등등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예를 들면 고담이나 파운더리 같은 걸 제공하고 있죠. 반면에 빅베어.ai는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요. 훨씬 작죠. 네, 근데 이 분석 자료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현재 규모는 작지만 국방이나 정보 분야 같은 특정 전문 영역에 아주 깊이 집중하면서 팔란티어가 초기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분석에서는 이 작은 규모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단순히 작다는 게 아니라 그 덕분에 시장 변화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주가 상승의 잠재적인 폭,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게 팔란티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거대 기업은 이미 딱 구축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때문에 변화에 좀 둔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몸집이 무거우니까.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라던가 고객 요구 변화에 훨씬 민첩하게 적응하고 방향을 바꾸기가 쉽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은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막 몇 배씩 뛰는 그런 퀀텀 점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건 잠재력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분석 자료는 빅베어.ai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분석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바로 수주 잔고였죠. 최근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3억 8천만 달러라는 수주 잔고, 이게 빅베어.ai의 현재 연간 매출 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건실하고 인상적인 수준이에요. 오, 그렇군요. 이 수주 잔고라는 게 단순히 앞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고객하고 계약이 다 체결돼서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매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확정된 매출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베어.ai의 기술력과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강력한 수요를 얻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인 겁니다. 네네, 강력한 증거네요. 이게 회사의 단기, 중기적인 수익 안정성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또 투자자들한테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거죠. 분석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펀더멘탈,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억 8천만 달러. 확실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잠재력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를 딱 증명하는 숫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이에요. 아, 기관 투자자요? 네, GOD 캐피탈 매니지먼트나 JP 모건 체이스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빅베어.ai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런 소위 스마트 머니의 투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괜히 투자하진 않겠죠? 맞습니다. 이 기관들은 보통 아주 철저한 분석과 실사를 거쳐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 경영진,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신뢰도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 잠재력을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비교할 때는 막 치열한 경쟁 구도 이걸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흥미롭게도 보내주신 분석에서는 팔란티어와의 관계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오히려 같이 성장하는 공생의 가능성 이걸 더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네, 그 점이 이 분석의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국방이나 정보 분야의 AI 프로젝트들은요,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요구되는 기술의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기업이 모든 영역을 다 독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 혼자 다 하긴 어렵다. 네, 비유하자면 거대한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에 수많은 전문 기업들이 각자 자기 기술력을 제공하면서 참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팔란티어 같은 거대 플랫폼 제공자하고 빅베어.ai처럼 특정 임무나 기술에 딱 특화된 전문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생태계를 형성한다. 네. 그래서 빅베어.ai는 예를 들어 팔란티어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특정 분석 모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팔란티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에서 특정 임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팔란티어를 대체하는 완전한 경쟁자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분석 자료에 나왔던 미 국방부로부터 이미 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수여 가능한 어와더블한 상태로 인정받았다. 이 사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거대한 플랫폼 구축 능력 외에도 특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걸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증거니까요. 그 어와더블 상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워더블 상태로 인정받았다는 건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미 국방부의 아주 엄격한 기술 및 보안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아, 기준 통과? 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사업 개혁을 할 때 별도의 복잡한 검증 절차 없이 바로 계약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이미 기술력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아서 향후 국방 관련 사업 수주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뜻이죠. 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빅베어.ai가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 국방 분야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회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특정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군요. 또 분석 자료를 보면 두 기업 모두 국방 부문에서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일반 상업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런 이중 시장 전략, 듀얼 마켓 스트래테지를 쓰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이중시장 전략. 이게 아주 효과적인 성장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이나 정보 분야는 기술적인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또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준이 극도로 엄격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정보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기술력을 성공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민간 기업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됩니다. 아, 레퍼런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미 국방부도 쓰는 기술이다. 이러면 상업시장 진출할 때 상당한 마케팅 효과가 있고요. 기술의 안정성이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해소시켜주죠. 네, 믿음이 가겠네요. 네, 이게 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대기업들을 초기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서 상업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상업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 다시 수익이 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되고 이게 또 다시 국방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선순환 구조. 네, 분석 자료는 빅베어.ai 역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시장 환경부터 기업 내부의 강점, 그리고 팔란티어와의 관계까지 보내주신 분석 자료의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빅베어.ai, 정말 제2의 팔란티어라는 이 수식어에 걸맞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분석 자료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다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베어.AI가 제2의 팔란티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펀더멘탈, 그리고 명확한 성장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강력한 펀더멘탈과 성장 경로?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거시적으로 봤을 때 AI 시장, 특히 국방, 정보, 그리고 관련 상업 분야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네. 둘째, 미시적으로는 아까 강조했던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 확보, 그리고 프로모델 같은 검증된 고유 기술력 보유, 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네, 내재 가치 증명. 그리고 셋째, 팔란티어와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AI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석 자료에서도 소형주가 가지는 그 고유의 높은 주가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같은 몇 가지 도전 과제, 위험 요인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죠. 그리고 분석 자료에서 언급된 그런 위험 요인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형 기술주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네, 변동성 크죠. 그리고 정부 예상이라는 게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요, 빅베어.AI가 보여주는 명확한 사업 모델, 또 AI 솔루션에 대한 폭발적인 시장 수요 증가세, 탄탄한 수주 잔고,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기업은 단순한 투기적 대상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사업체, 펀더멘털리 사운드 비즈니스로서 초기 팔란티어가 걸었던 것과 유사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그려나갈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업체. 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분석 자료들은 빅베어.AI가 다가오는 AI 시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을 선정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빅베어.AI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막연하게 그냥 제2의 팔란티어라고만 생각했던 건 너머에 있는 구체적인 강점들, 성장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죠. 네. 시장 환결부터 기업 자체의 역량, 그리고 그 생태계 내에서의 독특한 위치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알아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분석들을 토대로 앞으로 빅베어.AI가 국방 분야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상업 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까? 예를 들면 어떤 산업군, 공급망이라든지 헬스케어,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업 부문에서의 성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이나 경쟁 구도 속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거나 경쟁사의 전략이 바뀌거나 할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찰.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스스로 더 탐구하고 고민해 볼 만한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상업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확장 여부가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결국 국방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업시장이라는 그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느냐, 이게 빅베어.AI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빅베어.AI 분석 자료들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